내가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든 종교를 믿고 있지 않든 간에 엄마 제사가 있는데 동생이 제사에 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다음 6년째 엄마의 기일이다. 동생이 교회를 다녀서 네, 못 가겠다. 맞물려서 이렇게 해서 기분이 지금 좀 나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집착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음식도 해가고 늘 참석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늘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참석 못하겠다 언니 얘기했으니까 그 면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그 전부터 계속 행사에 참여 안 했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6년째 정도 꾸준한 참석이 있었고 동생도 음식을 하고 늘 참석을 하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챙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어머님은 영가가 되셨고 돌아가셨잖아요. 망자가 되셨는데 우리 딸들이 엄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과연 엄마가 하늘에서 좋아하실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딸들이 내 제사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마음이 불편해하고 서로 우애가 안 좋아지는 걸 엄마는 하늘에서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저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을 내고 동생이 매번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특별한 교회 행사와 겹쳐가지고 참석 못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자 마음 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동생이 참석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제사 지내는 그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서 천국 가신다 또는 엄마가 복 받으시라 엄마가 마음이 평안하시라 이 추도 예배를 하면 그 또한 제사와 다를 게 없다라는 마음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꼭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문화, 이게 전통이잖아요. 문화는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아직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사상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죠. 저희 아버지도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힘드세요. 과일 하나, 생선 하나, 숟가락 하나, 물밥을 해야 되고 국을 퍼야 되고 밥을 갈아야 하고 생선 위치 하나, 뭐 초에 길이 하나 등등 너무 집중을 아버지께서 많이 하셔서 어머니께서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저희도 제사 지낼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제 그쪽 제사는 그만 지냅시다. 대수가 너무 많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 사촌의 할아버지 제사를 우리가 왜 지내요? 이런 얘기가 제사 지내다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명절 때마다 그 얘기 때문에 항상 어색한 감정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밥 먹고 화기애애해지고 이제 차례가 다 끝나면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도 이제 연세도 80이 다 되셨고 제사 지내는 거 어머니 연세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다 멀리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줄여가면 어떨까요? 이제 인연도 오래됐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쭤보죠. 이제 아버지가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이해해서 몇 개 제사를 저희가 지내지 않거든요. 마음만 가지고 반갑게 식사를 하시고 근데 이제 꼭 지내야 될 제사는 꼭 지내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제도적인, 이 관습적인,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께서 생각이 옳다라고도 할 수 없고요. 그 동생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이 전통은 다를 뿐이지 이게 없어요. 틀리고 안 틀리고가 없습니다. 똑같은데도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고 뭐 그때 뭐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자가 행복한 마음을 내고 잘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망자의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제사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제사를 지내게 돼요. 이렇게 지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청조할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망자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주고 안 주고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제사를 안 지내면 불편하고 성묘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성묘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내시길 바래요. 수행자는 망자에 쫓아가서도 안 되고요.
또 미래에 쫓아가서도 안 돼요. 과거는 망자가 떠난 시간이잖아요. 수행자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게 바로 수행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지내면 되고, 근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수행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있고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면 지내면 돼요. 동생이 이제 따로 산다면 그것에 강조하지 말고 교회 가서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줘 엄마한테. 그래 엄마 그것도 좋아하시겠다. 우리 자매들 우애 있게 잘 지내자.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내 생각은 제사를 함께 지내면서 네 얼굴도 보고 싶고 엄마도 제사 지내는 김에 우리 가족들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애 있게 잘 지내면 돌아가신 엄마도 같은 날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모이게 해준 날이라고 생각해. 제사란. 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의 삶도 중요하니까 너의 삶을 잘 살아가. 내년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우리가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이런 마음의 큰 근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남편이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현재 우울, 공황 장애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가족들은 크게 아픈 걸 인지 못해요. 오히려 남편이 마음 관리를 잘못하니까 공황장애 왔다고 바보 취급합니다. 다음 달이 추석인데 찾아뵙는 게 맞을까요? 인연을 끊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자, 일단 마음의 장애,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78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5% 이상이 우울증이나 공황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15% 정도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이 장애를 겪는 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범불안장애, 사회성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매 순간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 밥을 먹다 체할 수 있다. 우리가 먹다가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거 먹으면 항상 설사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평상시에 불안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하죠. 심하게 되면 이게 숨도 안 쉬어지고 공황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자꾸 불안한 장애들을 일으키는 장애를 만납니다. 그럴 때는 정신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약을 드시게 할 겁니다. 약을 드시면 되고요. 또 좋아지면 감사한 일이고, 또 한 가지 더 치료를 하는 게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범불안장애가 있다 칩시다. 범불안장애가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글로 쓰라고 해요. 미리 노트를 줘서.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힘듭니다. 내 아이가 15분 늦었는데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생겼나?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됩니다. 남편이 지금 술을 먹고 소리를 질렀는데 큰 사고를 일으킬까 막 걱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러면 그 적은 걸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읽어요. 이게 일어나지 않았죠? 빼고. 또 이게 일어나지 않았죠? 빼고. 일어나지 않았죠? 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떨어질 것 같은 장애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죠? 꼽혀 일주일 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립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런 인지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거기에 그렇게 적고 아니다 꼽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나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변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오면 이 생각이 바뀔 거를 나는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을 나는 받아들이고 호흡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과정이 기점 명상의 과정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이 사실은 정신과에서 해드리면 효과가 참 좋은데 이걸 다 해낼 수 있는 인력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번에 EBS 방송에 출연한 이유도 의사분이 명상을 하는 전문가를 모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라 해서 제가 출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의 TO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만든 이유도 저와 같은 기존 명상 지도자가 많이 탄생을 하고 잠재적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서
내 남편, 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코칭을 해주고 인지행동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지금 15%가 20%가 될 수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 특히나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에 이 명상교육만큼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요. 학교에 영양사가 필요하듯이 마음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지금 기점명상 대학생 중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정부에서 이런 데 힘을 쓰지 않으니까 본인이 도움이 되니까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응용시킬까? 너무 바람직한 거죠. 영양사분들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선필요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저는 마음의 영양, 마음의 건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남편분이 우울 공황까지 온 상태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기점 명상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치유사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치유사 역할이 되고 있지 않아요. 벌써 가족과 멀어지려고 하고 어떤 마음의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별심이 일어나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이 마음의 문제로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바보 취급받는다. 이런 생각은 내 상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남편에 대한 자격지심과 우리 남편이 이런 공황장애와 불안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불만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든 너 바보다.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내 남편이 바보 취급받고 있어. 이런 말과 생각은 일단은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화와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특히나 남편에게. 본인에게는 제일 도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다음 달이 추석인데 찾아뵙지 않는 게 맞을까요? 찾아뵙는 게 맞을까요? 하는 거는 매년 찾아뵙다면 찾아뵈어서 이번에 소리 소문 없이 안 가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갑자기 맨날 가다가 바보 취급 받아서 불안 때문에 그래서 나 안 가, 연락 안 해, 안 가. 그러지 말고 남편이 이런 상황이고 어디 멀리 가는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족분들에게 소통을 하세요. 남편이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추석에 좀 조용히 마음도 수양하고 건강 좀 챙기는 추석을 보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돼. 그래도 와야지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알았어 해도 또 가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소통을 하고 남편에 대한 의견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남편이 부끄럽게 보이고 내가 남편이 불만이 느끼게 보이면 남편에게 의견에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하세요. 오늘 내가 남편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지켜보고 알아차리기, 그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소통하기. 남편과도 소통하고 시댁과도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그럼 먼저 남편에게 소통을 해야겠죠.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나 괜찮아. 불안해도 갈 수 있어 하면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소중한 인연으로 보고 공부를 해 나간다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소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